엄마, 솔직히 말해요. 이 돈 도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식탁 위엔 젖은 장바구니와 봉투 하나. 수진의 손끝이 그 봉투를 쥐고 있다. 봉투 안쪽에 살짝 보이는 숫자 50억. 그녀의 손등에 물방울이 떨어진다.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서류 상단에는 흐릿한 글씨. 제987회 1등 당첨 확인증. 라디오 소리가 들린다. 지난해 50억 당첨자는 아직까지 신상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사장은 복권을 건네며 낮게 말한다. 그날 이후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윤정의 미소가 잠시 흔들린다. 그 순간 창밖을 지나가는 수진의 모습.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친다. 짧지만 무언의 균열이 생긴다. 윤정의 방은 불빛이 켜져 있고 책상 위엔 여러 개의 봉투, 복지관 후원, 난방비 지원, 이웃사랑 기금. 윤정은 봉투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중얼거린다. 이제 이걸로 됐겠지. 책상 위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그 뉴스가 흐른다. 1등 당첨자는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윤정은 수진 앞에 앉아 있다. 서로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교차한다. 엄마, 말씀 좀 해보세요. 진짜 복권에 당첨된 거죠? 윤정은 미소 짓는다. 그러나 그 미소엔 피곤한 비밀이 묻어 있다. 당첨됐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더라. 빛바랜 서류의 모서리가 젖어간다. 그 위엔 흐릿한 글씨가 남아 있다. 행운은 때로 짐이 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장의 복권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 지금부터 엄마의 복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채널의 사랑스러운 손녀에게도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아직 차갑다. 윤정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가지런히 묶고 오래된 체크 코트를 걸친다. 그리곤 익숙하게 장바구니를 챙긴다. 버스 정류장엔 손자 민재가 서 있다. 오늘도 화이팅이야, 우리 민재. 응, 할머니. 손 시렵지 않게 장갑 꼭 끼고 다녀라. 버스가 도착하자 씩씩하게 손을 흔들며 버스에 탑승한다. 버스가 멀어지고 그녀는 잠시 그대로 서서 파란 하늘을 올려다본다. 아침 햇살이 손등 위로 부드럽게 번진다. 윤정은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번엔 숫자를 조금 바꿔볼까? 그 말은 혼잣말 같지만 오래된 습관처럼 따뜻하다. 버스에서 내리자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골목 안쪽 붉은 네온이 깜빡이는 복권방. 문을 열면 딸랑하는 종소리가 정겹게 울린다. 점주는 환하게 웃는다. 아이고 어르신, 또 오셨어요?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아요. 그 말씀 매주 하시잖아요. 둘의 웃음이 좁은 공간을 포근하게 채운다. 윤정은 복권 몇 장을 지갑에 넣고 길을 건넌다. 시장 초입 작은 빵집에서 따끈한 단팥빵 5개를 산다. 어르신, 또 봉투에 따로 담아드릴까요? 응, 지난번처럼 종이봉투에 넣어줘요. 윤정은 계산을 마치고 반대편 골목으로 걸음을 옮긴다. 그 골목엔 동네 어르신 사랑방이 있다. 낡은 간판 아래에서 노부부 몇 분이 바람을 피하며 앉아 있다. 윤정은 조용히 다가가 봉투를 내민다. 따뜻할 때 드세요. 막 나온 빵이에요. 아이고, 이걸 또 사오셨네. 손도 시릴 텐데. 전 괜찮아요. 어르신들 드시는 게 더 따뜻하죠. 윤정은 웃으며 인사하고 곧장 발길을 돌린다. 뒤에서 고마워요, 윤정 씨. 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녀는 그저 손을 한번 흔들 뿐이다. 버스 정류장 근처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하늘로 가늘게 퍼진다. 이번 주도 꽝이면 어때? 누군가는 됐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흩어진다. 커피 향 사이로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해질 무렵 집에 도착하자 딸의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 또 복권 사셨어요? 그 돈이면 민재 참고서나 사죠. 괜찮아. 이게 내 주말 낙이야. 엄마, 그런 걸 낙이라 해요? 복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윤정은 웃으며 대답한다. 그래도 사는 재미는 있어야지. 꿈이라도 꾸게 말이야. 수지는 고개를 젓고 방으로 들어간다. 윤정은 창가로 다가가 노을빛을 바라본다. 가방에서 복권을 꺼내 펼친다. 작은 글씨의 숫자들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인다. 그래도 누군가는 되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다. 노을이 완전히 저물자 방 안엔 노란 불빛만 남는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스며 있다. 저녁 냄새가 집안에 은근히 퍼진다. 식탁 위엔 미역국이 식어가고 TV에서는 시끄러운 예능이 흘러나온다. 윤정은 국자를 들어 한 숟가락 떠본다. 조금 짭조름하다. 그래도 혼자 먹기엔 괜찮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온다. 엄마, 또 시장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나갔다 왔지. 잠깐? 요즘엔 거의 하루 걸러 한 번씩 나가잖아요. 윤정은 슬쩍 웃는다. 몸이 좀 답답해서 그래. 걸으면 생각도 정리되고. 정리요? 엄마, 그게 산책이에요? 복권방 들르는 거잖아요. 수진의 말투가 조금 높아진다. 윤정은 잠시 손을 멈추고 수저를 내려놓는다. 그래, 맞아. 복권도 사고 사람들도 보고. 그게 내 낙인데? 그 낙이 너무 잦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손해볼 일은 아니잖니. 손해 아니면 뭐예요? 일주일에 3번, 4번씩 나가서 그 돈 다 어디다 써요? 윤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 대신 웃는다. 그냥 나를 위해 쓰는 거지. 공기가 묘하게 식탁 위에서 멈춘다. 수지는 수저를 내려놓고 말한다. 엄마, 우리 집 사정 알잖아요. 민재 학원비, 대출 이자 겨우 맞춰가고 있는데 엄마까지 그런 데에 돈 쓰면 우리 어떡해요? 나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하는 건데. 조금씩이 아니라 거의 매번이에요. 복권방 사장님이랑 친구라도 되겠어요. 민재가 방에서 나와 둘을 번갈아 본다. 엄마, 할머니 복권 사는 거 나쁜 거 아니야. 재미로 하시는 거잖아. 민재야, 세상에 공짜 재미가 어딨어. 그래도 그게 뭐 어때요? 할머니가 행복하면 된 거지. 수지는 한숨을 내쉰다. 행복은 돈으로 못 사는 거야. 엄마는 그걸 아직도 몰라요? 윤정은 조용히 젓가락을 모아놓는다. 돈으로 못 사는 게 있는 건 알아. 근데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게 더 슬픈 거야.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흐른다. TV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수지는 말없이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꺼버린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그렇게 자주 복권방 가는 이유, 진짜 뭐예요? 윤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돌린다. 그냥 습관이지. 내 나이쯤 되면 사람 만날 일도 별로 없잖니. 그래도 그 돈 아까워요.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시간은 못 벌어. 수지는 대꾸하지 않는다. 대신 한숨만 길게 내쉰다. 민재가 조용히 말한다. 할머니, 이번엔 꼭 되면 좋겠어요. 윤정은 미소 짓는다. 그래, 그럼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줘야지. 세 사람의 대화가 잠시 웃음으로 이어지지만 그 웃음 뒤엔 묘한 쓸쓸함이 남는다. 윤정은 식탁을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사람마다 기다리는 게 다르지. 나는 내 기다림이 좋아.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춘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린다. 윤정의 얼굴 위로 빛과 그림자가 번갈아 스친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한다.
오늘도 꽝이면 어때? 그래도 또 사면 되지. 며칠째 윤정은 어김없이 집을 나선다. 아침에 나가서 오후쯤 돌아오지만 오늘따라 귀가가 늦다. 창가에 앉은 수지는 커튼 사이로 어머니의 발걸음을 기다린다. 그녀의 손엔 김이 식은 커피잔이 들려 있다. 문이 열리자 윤정이 들어선다. 손엔 시장 봉투 하나가 들려 있고 숨이 약간 차 있다. 엄마, 오늘은 또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시장 좀 들렀다 왔지. 반찬거리 좀 사놔야 하잖아. 요즘 반찬거리 산다고 나가면 2시간은 기본이던데요. 윤정은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는다. 그게 내 유일한 운동이야. 그녀의 말투는 평온하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인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근처 세탁소에 수선할 옷을 맡기러 나간다. 그 길에 동네 게시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하얀 종이 한 장이 눈에 띈다. 익명의 기부자, 독거 어르신 지원금 전달. 쌀 20kg, 현금 100만 원. 옆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다. 사진 속에는 봉투를 든 사회복지사와 그 옆에서 뒷모습만 보이는 중년 여자의 실루엣이 있다. 짙은 체크무늬 코트, 윤정이 자주 입던 그 옷이었다. 설마, 수지는 입술을 깨문다. 그날 저녁 괜히 마음이 불편하다. 엄마가 들어오자 평소처럼 말을 걸지만 시선은 자연스레 가방 쪽으로 향한다. 엄마, 오늘도 시장 갔다 오셨어요? 응, 오늘은 싸게 샀어. 근데 엄마, 요즘 뉴스 봤어요?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람들 얘기 나왔던데. 그래, 좋은 사람들이 많네. 윤정은 무심하게 대답한다. 하지만 그 순간 손끝이 살짝 흔들린다. 수지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는다. 밤이 되어 수지는 잠이 오지 않는다. 창가에 비친 엄마의 방은 아직 불이 켜져 있다. 윤정은 책상 위에 종이봉투 몇 개를 올려놓고 있다. 한 봉투에는 이웃 사랑방, 또 하나엔 경로당 난방비. 윤정은 금액을 확인한 뒤 봉투를 조심스럽게 덮는다. 작은 한숨이 새어나온다. 이만큼이면 되겠지. 그 목소리는 피곤하지만 따뜻하다. 수지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본다. 손에 쥔 스마트폰을 천천히 내려놓는다. 익명의 기부자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돈다. 엄마가 왜? 그녀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친다. 의심, 놀람, 그리고 어쩐지 설명할 수 없는 슬픔.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간다. 윤정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두 손을 모은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 대신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다. 수지는 문틈을 닫으며 천천히 중얼거린다. 엄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길래 그 돈을 남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방 안엔 오직 윤정의 숨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아있다. 점심 무렵 하늘이 흐릿하다. 윤정은 장바구니를 챙기며 현관을 나선다. 오늘은 어쩐지 발걸음이 조심스럽다. 가방 안에는 고운 봉투 몇 장이 깔끔히 정리되어 있다. 이것만 전해주고 오면 되겠지. 스스로 중얼거리며 버스에 오른다. 시장은 여느 때처럼 분주하다. 과일 가게 주인, 빵집 아줌마 그리고 복권방 사장. 모두 윤정을 보면 반갑게 인사한다. 어르신,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날씨가 흐려서 사람 없을 때 왔어요. 윤정은 미소 지으며 복권방 안으로 들어간다. 복권방 안에는 오래된 라디오 소리가 작게 흘러나온다. 이번 주 1등 당첨금은 60억 원,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 손끝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복권지를 집는다. 이번엔 2번으로 해주세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에 뭔가를 적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사장이 종이를 건네며 중얼거린다. 요즘도 사세요? 그날 이후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윤정의 손이 살짝 멈춘다. 그날이라니요? 아니요. 그냥요. 지난번에 무슨 일 있으셨던 것 같아서. 사장은 말을 얼버무리며 웃는다. 윤정은 억지로 따라 웃는다. 에이, 별일 없어요. 그냥 심심해서요. 그녀의 미소엔 묘한 떨림이 섞여 있다. 복권방 문을 나서며 윤정은 잠시 멈춘다. 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다. 그녀는 숨을 한 번 깊이 내쉬고 손에 든 복권을 주머니 깊숙이 넣는다. 바깥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진다. 골목 끝에서 수진의 모습이 보인다. 딸은 멀리서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하고 있다. 윤정은 순간 움찔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다가간다. 엄마, 여기서 뭐해요? 그냥 지나가다 들렀지. 시장 오는 길이었어. 시장? 또요? 오늘은 날씨도 안 좋은데. 날씨가 나빠도 사람은 나가야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수지는 복권방 간판을 힐끗 본다. 저기 또 들르신 거예요? 윤정은 잠시 눈을 피한다. 응, 그냥 구경만 했지. 엄마, 복권방에서 구경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것저것 있더라. 달력도 있고. 말끝이 흐려진다. 잠시 정적이 흐른다. 수지는 윤정을 똑바로 바라본다. 엄마, 요즘 뭔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그냥 느낌이 그래요. 뭘 자꾸 숨기시는 것 같아요. 윤정은 짧게 웃는다. 숨길 게 뭐가 있겠니? 숨길 돈도 없고. 그녀의 말투는 가볍지만 눈빛은 흔들린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윤정은 손 안에서 복권을 만지작거린다. 라디오에서 또다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지난해 50억 당첨자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아 화제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한다. 빛바랜 건물들 사이로 버스가 느리게 지나간다. 창문에 비친 윤정의 얼굴은 잔잔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인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공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알면 더 힘드니까.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난다. 손에 쥔 복권이 약간 구겨진다. 그 손끝에 담긴 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지난 1년의 시간이었다. 토요일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윤정은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 앞에서 우산을 편다. 엄마, 오늘은 그냥 쉬어요. 괜찮아. 잠깐만 다녀올게. 시장도 들르고 빵집도 좀. 그녀는 늘 하던 대로 부드럽게 웃는다. 문이 닫히자 집안의 정적이 감돈다. 수지는 거실에서 세탁물을 개며 커튼 너머로 엄마의 뒷모습을 본다. 진짜 하루라도 안 나가면 손에 가시라도 돋는 건가.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하던 그녀의 눈에 식탁 위에 놓인 엄마의 가방이 들어온다. 항상 구석에 있는 엄마의 낡은 가죽 가방.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가방을 열어본다. 안에는 영수증이 뒤섞여 있다. 병원, 시장, 복지관, 그리고 봉투 몇 장. 그중 하나가 눈에 띈다. 이웃 사랑방 후원, 요양원 난방비 지원. 금액은 100만 원, 200만 원.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들어본다. 엄마가 이런 걸 왜 가방에 넣어놨지? 가방 바닥에 낡은 봉투 하나가 더 보인다. 테이프가 덧붙여진 채 구겨져 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열어본다. 그 안엔 은행 명세서 한 장, 그리고 두꺼운 서류 사본이 들어있다. 첫 장엔 굵은 글씨. 제987회차 1등 당첨금 수령 내역. 금액 50억 원. 그 밑에는 윤정의 이름과 서명, 그리고 한국복권위원회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순간 수진의 손끝이 떨린다.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이 흐른다. 이게 뭐야? 그녀는 입술을 깨문다. 눈으로 몇 번이나 숫자를 다시 확인하지만 어디서 봐도 틀림없이 진짜다. 그 아래엔 기부 영수증과 송금 내역이 묶여 있다. 익명 기부 2천만 원, 복지관 장학금 500만 원, 이웃사랑 기금 1억 원 전달.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수진의 눈빛이 흔들린다. 엄마가 이걸로 사람들을 도와왔던 거야?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익명의 기부자 소식, 복지관 게시판의 사진, 복권방 사장의 수상한 말.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진다. 수지는 서랍 앞에 앉아 봉투를 꽉 쥔다. 머릿속이 뒤엉킨다. 도대체 왜 숨겼을까? 이 돈이면 우리 집 빚도 다 갚고 민재 학원비, 아빠 병원비까지 해결할 수 있었는데.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치밀어 오른다. 엄마 왜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속삭이듯 말하지만 목소리는 떨린다. 눈가가 붉어진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윤정이 젖은 우산을 털며 들어온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네. 시장도 다 젖었어. 엄마,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늘 가던데. 윤정은 수진의 표정을 보며 고개를 갸웃한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별일은요. 수진은 봉투를 재빨리 가방에 밀어넣는다. 윤정이 방으로 들어가자 수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버린다. 손끝에 남은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 무겁다. 엄마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돈을 가지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이렇게 조용히 살았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비 내리는 소리와 함께 윤정의 방 불빛이 새어나온다. 수지는 속삭이듯 말한다. 엄마,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네요. 이건 우리 가족이 몰랐던 당신의 인생이었어요. 밤이 깊었다. 부엌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고 윤정은 식탁에 앉아 국을 식히고 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수지는 거실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본다. 숨이 자꾸 가빠진다.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엄마. 윤정이 고개를 든다. 왜? 오늘 가방 속을 봤어요. 조용한 말이었지만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다. 윤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수진을 본다. 가방 속이라니? 봉투요. 은행 서류랑 복권 당첨 확인증이랑 기부 영수증까지. 윤정의 눈빛이 잠시 멈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 되어버린다. 엄마 50억 당첨됐죠? 맞죠? 윤정은 고개를 살짝 숙인다. 그래. 맞아. 수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숨을 내쉰다. 그럼 왜 숨겼어요?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돈은 내게 온 게 아니라 나를 거쳐간 돈이었어. 거쳐간 돈? 수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엄마 아빠 병원비로 울면서 빚냈던 거 기억나죠? 민재 학원비 때문에 내가 일 2개씩 했던 것도요. 그때 엄마는 50억을 갖고 있었어요. 윤정은 대답하지 못한다. 그저 가만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다. 수지는 목소리를 낮춘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그 돈 다 어디에 썼어요? 사람들한테. 사람들? 나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병원비 없어서 진료 미루는 노인들, 한 끼 걱정하는 할머니들,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씩. 그게 이유예요? 수진의 눈가가 젖어든다. 우리 가족은요? 엄마는 왜 우리부터 안 도왔어요? 윤정은 조용히 웃는다. 나는 내가 잘 살아주길 바랐지. 돈으로 도와주면 오히려 마음이 멀어질까봐 무서웠어. 수지는 고개를 젓는다. 엄마, 그건 변명이에요.
이건 가족한테는 배신이에요. 윤정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배신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돈을 만져보니까 알겠더라. 사람이 돈을 가지는 순간 그 돈이 사람을 삼켜. 나는 그게 싫었어. 수지는 말이 막혀버린다. 윤정은 잔잔히 이어 말한다. 나는 그 돈으로 내 욕심을 지우고 싶었어. 그래야 내가 나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정적이 길게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린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고 눈을 떨군다.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참고 숨기고 혼자 감당하고. 근데 그게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윤정은 미소를 짓는다. 옳은 건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다. 윤정은 천천히 손을 내민다. 수진아, 나 그 돈으로 세상을 조금 바꿨다고 믿고 싶어. 너한텐 미안하지만 그게 내 행복이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엄마 나는 그냥 같이 알고 싶었어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다고요. 윤정은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감싼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 엄마, 돈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거실엔 빗소리와 함께 따뜻한 침묵이 내려앉는다. 두 사람의 손이 서로의 온도를 느끼며 잠시 그대로 멈춘다. 윤정의 눈가엔 오래된 미소가 번진다. 그 미소는 말보다 조용히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다. 윤정은 부엌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커피를 끓인다. 물 끓는 소리와 함께 어젯밤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돈다. 그 돈은 나를 거쳐간 돈이었어.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졌다. 숨기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쉰다. 식탁 위에는 손때 묻은 머그컵 2개가 놓여 있다. 어젯밤 수진이 울던 자리. 윤정은 그 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닦아낸다. 그래도 이제 애가 알았으니 됐지. 혼잣말이 낮게 흘러나온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온다. 그 빛이 윤정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부엌을 따뜻하게 물들인다. 그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창밖을 바라본다. 겨울 끝의 하늘이 조금은 부드럽게 보인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수진이 나온다. 눈가가 약간 부었지만 표정은 차분하다. 일찍 일어났네. 윤정의 목소리가 조용하다. 잠이 잘 안 와서요. 그럴 줄 알았어.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 윤정이 커피를 한 잔 내밀며 말한다. 따뜻할 때 마셔. 추울 때는 단 거보다 이게 낫더라. 수지는 잔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 어제 미안해요. 화내고 몰아붙이고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윤정은 천천히 웃는다. 미안할 게 뭐 있니? 딸이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큰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하나도 몰랐네요. 몰랐던 게 죄는 아니야. 사람 마음은 때로는 말보다 느리게 닿거든. 잠시 정적이 흐른다.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리고 커피 김이 부엌 가득 퍼진다.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작게 웃는다. 엄마, 그래도 이제는 혼자 하지 말아요. 뭐든 같이 하자, 응? 윤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 말 오래 기다렸어. 식탁 위의 햇살이 점점 밝아진다. 윤정은 수진의 손 위에 살짝 손을 얹는다. 내가 그 돈을 다 쓴 건 아니야. 조금 남겨놨지.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필요할 때요? 그게 바로 오늘일지도 모르지. 윤정은 장바구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수진에게 건넨다. 이건 너랑 민재 몫이야. 내가 세상에 준 만큼 너희도 세상한테 따뜻하게 살아줬으면 해.
수지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엄마. 윤정은 미소 짓는다. 돈은 마음을 키우는 도구일 뿐이야. 너무 무겁게 들고 다니지 마.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본다. 햇살이 부엌 바닥에 길게 번진다. 조용한 음악처럼 하루가 새로 시작된다. 윤정에게 그 복권은 돈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게 그녀의 행운이었고 인생의 상이었다. 수지는 창문 너머로 엄마의 뒷모습을 본다. 이젠 그 모습이 낯설지 않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건 말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안다. 잘 들으셨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윤정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으로서 수진의 모습은 어땠나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은 구독과 좋아요에서 나온대요. 꼭 눌러주셔야 해요. 알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